어, 자, 이제 교육 진행할 건데, 일단은 제 소개하면은, 저는 에지금융 서비스 최강 지점의 박회동 SM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 크게, 자, 스토리텔링, 시술앤 액션, 이렇게 주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면 스토리텔링 먼저 시작을 할게요. 스토리텔링이 뭐죠?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 맞아. 맞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 신입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7년도 4월 코드인데 3월 달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지금 시기를 겪었겠죠. 저도 신입 교육을 들으면서 또 RP 공부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3대 자산, 생존 차이 뭐 등등등의 RP를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했던 거는 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뭐 정장 입고 말끔하게 머리 해서 뭐 서류 가방 들고 이렇게 막 열심히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왜 그 회사에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이 뭔가 담백하고 진실되게 전달이 됐을 때, 제가 뭔가 뭔가 특별한 그런 RP를 해서 이 사람을 상담을 하고 계약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내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맞았던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를 신입교육에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 몇 살 같아요? 이게 알고 계시잖아요. 36이요? 저는 9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34살이고요. 친구들은 이제 90년생이고, 고향은 이제 전라도 광주 옆에 화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이제 고향이고, 저는 그래요. 그 20살 때부터 서울에서 이제 지냈어요. 왜냐면은 그 예체능 쪽에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 수능 공부하고 야자하고 그럴 때 저는 제가 이제 예체능, 즉 이제 엔터테이너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컸어서 막 댄스 학원 다니고요, 보컬 학원 다니고요. 저는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죠. 34살이니까. 혹시 여기 승진 씨죠? 승진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3살. 33살. 33년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혹시 어떤 거였어요? 일단 저는 살면서 기회를 놓쳤다. 기회를 놓친 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 뒤에 왔을 때 전에 했던 행동들이 놓쳤던 부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쵸. 돌이켜보면 이미 그 기회는 이제 지나가 버렸고, 혹은 내가 다시 도전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나이가 되어버렸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도 비슷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이제 어머님이 조금 아프셨어요. 그래갖고 계속 막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기침을 2주? 3주 동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되고 뭔가 그런 아들로서 걱정을 하고 막 신경을 쓰고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기침 그냥 좀 심하게 걸렸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뭐 야자, 소위 이제 저기 땡땡이 친다고 하잖아요. 야자 땡땡이 치고 막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저는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기침을 어머니가 하시니까 병원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혹시 어머니께서 이제 50대 60대 되시잖아요. 네. 오늘 뭐 내일 당장 뭐 그런 질병에 걸리셔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이제 연세가 되셨을 텐데, 어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혹시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엄청 당황도 많이 그쵸? 하고 어떻게 당황스럽고 해야 될지. 걱정도 되고 네. 뭐 그렇겠죠. 근데 고1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낫겠지였어요. 그냥. 아니 낫겠지. 이게 뭔가 긍정과 희망을 품은 어떤 그런 낫겠지 이게 아니라 무관심했어요. 그냥 나 몰라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기 뭐냐 암 이제 저기 다 치료가 완료가 됐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서 제 고3이 된 거예요. 또 막 기침을 하세요. 또 병원에 갔네? 재발을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혈액암 재발 판정. 그때 또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 잘 이제 이겨내셨는데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재발했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에도 낫겠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승진 씨 같은 경우에 당연히 또 당황스럽고 걱정도 되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방금 승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낫겠지. 한번 나와봤으니까 더 잘 낫겠지. 그냥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고3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뭐 진짜 가족은 저한테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저 뒤에 순위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판정을 받으셨는데 막 이제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은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지니까 그날은 꼭 한번 얼굴 보러 병원에 와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알겠다. 알겠다 그랬어. 근데 그날이 됐어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빠가 이제 병원에 한번 들리라고 한 날이구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야자 이제 또 땡땡이 치고요. 친구들이랑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었어요. 찰것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9시 반? 10시쯤 됐거든요. 밤에 전화가 와요. 왜 안 오냐? 병원에 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때 기억난 척 했어요. 깜빡한 척. 되게 못된 아들이었죠. 그게 오늘이구나. 얼른 갈게요. 그리고 병원에 갔죠. 근데 병원에 가는 것도요, 저 혼자 안 갔어요. 같이 오락하던 친구들 데리고 갔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나와서 다시 맞아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내가 빨리 나올 수가 있잖아. 근데 일반실이면 그냥 친구들 같이 들어가도 됐거든요. 그 병실에. 네. 근데 친구들한테는 1층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걸리는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서 암 환자인 엄마의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었어요. 쪽팔렸거든요. 쪽팔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딱 이제 병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었냐면 원래 이제 저희 엄마는 조금 약간 좀 체격이 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조금 거짓말 못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진짜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한 팔, 양다리 다 링게를 꽂고 있었어요. 팔 하나씩, 그다음에 다리에도 종아리 쪽에. 그리고 이렇게 막 멍이 이렇게 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머리였고 멍이 막 들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링게를 보면 투명한 링게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용액 색깔이 그런 것들이 막 그 시트와 병원복에 다 묻어 있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근데 딱 제 눈앞에 그런 광경이 펼쳐졌을 때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어요. 엄청 당황했어요. 흠칫했어요. 근데 그 다음 드 생각이 뭔지 알아요? 암 환자들은 이 모습, 이 지경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 지경까지 간 다음에 낫는 거구나. 살도 붓고 머리도 나고 멍도 빠지고 그렇게 낫는 거구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1 때도 고3 때도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처음에는 놀랐지만 진정시키고 이제 엄마랑 몇 마디 이렇게 했죠. 근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들이 이제 찾아왔으니까. 근데 저는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만나서 다시 오락실 가야 되거든요. 한 2분? 3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잠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나 간다.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사남매예요. 저 빼고 다 딸들이거든요. 물론 화목합니다. 화목한데 뭐 좀 표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서툴러요. 사람들이 보면 화목하지만 표현을 잘 안 해, 잘 못해. 그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식들이 막 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사춘기였을 테니까. 근데 병실 이제 문 쪽으로 이렇게 제가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아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엄마가 아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냥 혜동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걸 아들 너무 막 다정한 이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고 딱 이제 뒤돌아보니까 아까 그 모습을 하고 있던 엄마가 자, 엄마 손 한번 잡아줘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소름 돋는데 손을 잡아달래. 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손을 잡아 가족끼리 됐어. 그리고 저는 그냥 나가서 친구들 다시 만나서 오락실 가고 하루가 끝났어요. 다음날이 됐어요. 5교시였어요. 5교시.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제2외국어 불어였거든요. 프랑스 불어. 이제 불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핸드폰 또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 퇴직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현역이셨고 되게 좀 옛날 분이세요. 옛날 분이고 이제 꼰대까지는 아니지만 옛날 분이신데 아버지랑 가끔 이렇게 문자 같은 거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카톡이 없는 시절이죠. 문자 하게 되면은 맞춤법 틀리는 거 가지고도 한두 마디씩 잔소리 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저희 아빠는. 근데 아빠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5교시 때.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읽어주시나요? 네. 엄마 위도 파리 병원으로 와.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리을이 빠졌죠. 네. 분명 맞춤법 가지고 잔소리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좀 이제 멍해졌어요. 멍해졌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리되기 시작한 것 같아. 이 문자를 보고 선생님한테 문자 보여드리고 택시 불러서 바로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는데 임종의 순간이에요. 이제 임종의 순간인데 저는 되게 철없게 굴었잖아요. 병원에도 잘 안 가고 잠깐 2, 3분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근데 저희 이제 엄마는 저희 누나들한테는 엄마고 제 동생한테도 엄마고 저희 아빠한테는 사랑하는 아내고 또 외가 식구들 그러니까 뭐 이모들한테는 언니, 삼촌들한테는 누나, 그죠? 우리 또 외할머니한테는 또 딸, 친구들한테는 또 소중한 친구. 그들한테도 저희 엄마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임종의 순간에 그 철없게 굴었던 아들 왔다고 이렇게 착 귀를 터주시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숨이 멎어가는 엄마의 손을 그때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는 존댓말을 안 썼었는데 존댓말이 나오더라고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병원 의사가 그래요. 막 이제 여기저기 막 터진 거야. 막 합병증으로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몸을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은 이미 이제 못 느끼고 이제 죽은 몸이래요. 이쪽만 살아있대. 그래서 제가 막 손을 잡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 말 들리면 제 손 꽉 잡아보세요. 근데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 신기했던 게 정말로 이렇게 누워 계셨잖아요. 누워 계시겠죠. 근데 눈물이 이쪽 눈에서만 이렇게 흐르시더라고요. 그런 그 눈물을 닦아가며 숨이 멎어가는 엄마 손을 그때 이제 잡아드렸거든요.
그러고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10분, 15분 좀 지났을까?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때 제가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왜 그랬을까? 저야 이제 그 병원에서 한 차로 한 10분 거리에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지만 여기 와 계셨던 저희 친지분들, 뭐 어머니 주변 분들 보면 막 서울에 계셨던 분, 대전, 뭐 광주 여기저기에 계셨던 분들이 다 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실로 옮겨진다는 건 상태가 호전돼서가 아니라 이제 맞이하시라는 거지. 근데 나는 몰랐어요. 좋아졌으니 옮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미리 그 친지분들한테 막 연락을 이제 아빠께서 하셨겠죠. 하셔서 미리 와 계셨던 거고 저는 그 당일까지도 울고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엄마께서 이제 얼마나 잠깐 있다가 뒤돌아서 가버리는 아들 뒷모습에 대고 손 한번 잡아달라고 한 게 격려를 받고 싶었던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제 본인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제가 냉정하게 그냥 몰라 됐어 이러고 딱 가버리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못을 박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결국에는 친구들도 소중하고 뭐 그렇지만 이 가족들이 정말 나한테 중요하고 결국에는 가족이 1번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사남매 중에 저 혼자 아들이다 보니까 혼자 남겨진 아빠를 위해서 제가 또 든든한 아들로서 또 친구 같은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 살을 붙이고 소설을 쓰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몇 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였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정말 좀 여러 가지 좀 이 마인드셋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고 이 예지란 회사에 지금 막 신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지 아마 많이 좀 잡힐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한 15분 정도 얘기했나요? 10분, 1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이야기가 1분짜리, 2분짜리 그러니까 정말 짧게 또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저와 같이 뭐 한 10분짜리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30분, 1시간, 2시간 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시끌벅적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뭐 이런 너 왜 그 회사에 들어갔어?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친구 말고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을 친구들이 2명, 3명이 더 있대요. 그 자리에.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막 30분, 1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은 그들한테는 부정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짧게 1분짜리로 짧게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그 인원을 따로 제가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맞게 내 이야기가 어느 정도 구성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그 상황에 맞게 꺼내서 쓰는 거지. 그런 스토리텔링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3 때 그렇게 막 뜨겁게 다짐을 했어요.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돼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저는 이제 예체능 쪽 그 대학에 진학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이 꿈이었는데 제가 제 관리를 잘 못해서 40kg가 찌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쪽을 다 접게 됐죠. 접게 되고 나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애지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서 일했냐면 요가 센터에서 일했어요. 요가 센터에서.
요가 센터 그 데스크 맡아가지고 뭐 상담도 하고 잠단지 붙이러 다니고 독학해가지고 그 네이버 블로그에 센터 홍보 글 말투 여자인 척 해가지고 홍보 글 쓰고 플라잉 요가니 뭐니 그런 그 요가 도구들 있잖아요. 그것들 다 뭐 수거해서 업체 맡기고 오면 또 땀 뻘뻘 흘리면서 다 설치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급여 체계가 150만 원 기본급에 인센티브였거든요. 저는 레크리에이션과를 나왔어요. 들어보셨나요? 레크리에이션과라고? 네. 들어보셨어요? 전국에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저기 서울에 보면은 서일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서일대학교.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사실 이 지방에도 지금 여기가 지방이니까 지방에도 보면 교육 조금 듣고 뭐 이렇게 자격증 발급비용 주면 줘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연예인 중에서도 저는 방송인, 그러니까 뭔가 진행하는 사람, 뭐 진행자, MC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냥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댄스학원 다니고 보컬 다니고 뭐하고 그런 엔터테이너가 이제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고 나름대로 한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그런 쪽으로 다 접게 됐어요. 접게 되고 요가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말 되게 잘하죠. 네. 몇십 명, 몇백 명 앉혀놓고 막 진행하던 사람이거든요. 막 우리 수련회 가면은 교관 그런 일도 했었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앞에 여자 한 명 앉혀놓고 제가 요가 상담해요. 저한테 어려웠을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쵸? 네. 150만 원 기본급의 인센티브. 자, 저 얼마 벌었을까요? 평균 250. 250. 그러니까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네. 저는요 늘 150만 원이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인센티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못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이 매출 구간 자체를.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레버리지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떤 의미죠? 레버리지. 땡겨 쓴다고 이런 거 아닌가요? 땡겨 쓴다.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요. 어원 자체는 지렛대 원리를 얘기를 해요. 지렛대 원리.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이 레버리지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이냐, 내가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이냐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그 했던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전단지 붙이고 블로그 글 쓰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기구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이 업무를 만약에 제가 하지 않았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대표님이 해야 돼요. 그 센터의 대표님이 해야 되겠지. 근데 이 일들을 저한테 하도록 위임한 거예요. 위임. 얼마의 보상을 주면서? 이만큼의 보상을 주면서. 이해되세요? 네. 대표의 입장은 뭘까요? 제가 많은 일들을 하길 원해. 그죠? 근데 급여는 조금만 받아가길 원해. 저는요, 적은 일을 하길 원해. 많은 돈을 받으며. 안 맞죠? 벌써 충돌이 일어나죠? 네.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요, 뭐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떤 기간에 대해서 그 뭐 대표님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 다 따졌을 때 저는 그냥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몸소 체험을 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대표님도 지금은 누나 동생 하면서 제 고객이고 또 주변 뭐 친지분들도 소개시켜줘서 제가 또 고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스토리를 구성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레버리지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 33년 살아오시면서. 저는 졸업 후에 비파기 검사라고 해서 산업체에 다녔었고요. 그 뒤에 산업체. 그다음에 이제 단기로 삼성전자에
단기 삼성전자 계열사에 뭐 단기로 알바하신 거.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도송매라고 해서 10년 동안 이제 네. 농협에 납품하는 농협, 네. 유통 쪽, 네, 유통 쪽이라고 등등 이렇게. 네. 이거를 꼭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본인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본인이 예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C플랜이에요. C플랜. 혹시 C플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C플랜이 뭐냐면요, 우리 일정표, 다이어리, 그거를 이 에즈 금융 서비스에서는 C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 일정표잖아요. 일정표 C플랜. 이 C플랜이 있는데요. 이 C플랜 왜 쓸까요? 낭비되는 시간을 없게 하기 위해서. 네. 시간 관리하려고. 네. 그쵸? 네. 근데 이 시간 관리라는 말 안에는 방금 승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비는 시간이 언젠지를 파악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새로운 어떤 일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동선의 이 흐름에 맞게도 내가 일정을 짜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기 갔다가 저기 가면 될 거를 여기에서 가장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두 번째로 갔다가 뭔가 이 뒤죽박죽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선의 어떤 효율도 이 시간 관리 안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혹시 에즈금융 지금 다니시면서 그 속해 있는 팀의 팀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일정 이동합니다, 사진 보고를 하고 뭐 후기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의 선의의 경쟁 그리고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일정 하나를 끝내고 오후 한 2시에 난 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나 집에나 가서 난 쉬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일정 이동합니다, 상담 중입니다, 클로징 받았습니다, 사진이 막 올라와. 그쵸? 자극을 받겠지. 모든 그런 관리들을 다 하기 위해서 이 C플랜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겠어요? 일정 안 잊어버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약속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그래서 이 C플랜을 당연히 적는 건데, 또 하나 쓰는 이유에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마감, 일마감, 주마감, 월마감, 연마감, 분기마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8년 횟수로 8년 차 이제 에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 주마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마감. 이 주마감 뭐냐면 제가 뭐 양식 이렇게 또 올려드리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 주마감을 얘기하려면 C플랜의 원칙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3W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접수건에 있어서의 3W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내가 계약을 받아서 접수를 넣었잖아요. 그게 그 접수건들이 최소 3건이 끊기지 않고 25주 동안 계속되는 거. 25주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거를 우리는 3W25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접수건에 있어서의 3W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활동량에 있어서의 3W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막 신입 교육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가치 전달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인지,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알리는 기간이에요. 가치 전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막 신입 교육 끝나고 가치 전달, 즉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즉 일주일 동안에 몇 명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몇 명 정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인일까요? 지인 다 통틀어서요. 한 5명. 5명이요? 아니요. 너무 적은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아. 그렇지. 그럼 하루에 5명이면 일주일이면 35명이겠네. 네. 맞나요? 네. 그렇죠. 근데 초반에는 이게 가능해요. 이 활동량이 초반에는요. 근데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 중에 내가 2차 만남, 3차 만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돼야 맞겠죠. 처음에는 내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렸어. 근데 이 사람이 흥미가 생겨서 야 그럼 이 다음에 너 그 공부한 것들 나 좀 제대로 체크 좀 해줘. 나 상담 좀 제대로 해줘. 만약에 리크루트적이라면 너네 회사 혹시 입사 좀 이런 기준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좀 나한테 제대로 알려줘.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만나야 되는 일정들이 당연히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5명, 뭐 40명, 50명 만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거에 잘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잘 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C플랜의 이 그 만남, 활동량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일반 만남 있잖아요. 일반 만남의 비중이 35명, 40명 이게 아니라 15명 정도의 평균값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일반 만남 15개. 그죠? 그리고 이제 첫 상담이 3개. 첫 상담 3개. 그리고 클로징. 계약 받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클로징이 2명. 그죠? 그리고 모임 활동이 2개. 그리고 리크루트 만남이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평균값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반 만남 15명, 첫 상담 3명, 클로징 2명, 모임 2개, 리크루트 만남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입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에이즈에서 잘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려면요, 이 C플랜의 원칙을 본인이 지향하면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C플랜을 딱 놓고 보세요. 내가 이 C플랜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향하려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것들이, 이 원칙이 대입이 되는 게 주마감이에요, 주마감. 저는 일요일날 그 저녁 같이 이렇게 먹는 그런 일정, 보통 그런 일정 끝나면은 저녁 한 8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8시 이후로는요, 웬만해선 일정을 안 잡았어요. 정말 중요한 뭐 클로징이나 아니면 일요일날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봐야만 하는 뭔가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저는 일요일 8시 이후로는 일정을 안 잡았어요. 왜 안 잡았을까요? 주마감을. 그렇지. 저는 이거 하려고요. 그러면 일정 딱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씻어요. 샤워 딱 하고 편한 복장 갈아입고 저는 카페에 가요. 집에서 하잖아요. 아시죠? 네. 일어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죠? 카페에 가요. 그래서 세팅을 해요. 노트북 펼쳐놓고 C플랜 펼쳐놓고 A4 용지 펼쳐놓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한 주 동안에 제가 워킹하고 나서 후기들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쫙 화면에 띄워놔요. 노트북에. 딱 기본 세팅이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주마감에 임했냐면요, 1시간은 내가 무조건 주마감에만 집중한다. 화장실도 안 가. 전화 오더라도 저는 급한 전화 아니어서 안 받았어요. 일부러. 1시간은 내가 주마감에 몰두를 거예요. 보세요. 주마감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의 주마감은요, 이런 식이에요. 한 주 동안의 일반 만남에 대해서 적으세요. 10. 첫 상담에 대해 적으세요. 1. 모임 활동 적으세요. 1. 주마감 끝. 1분짜리 주마감 하는 거예요. A는 1분짜리. 그죠? 근데 B는요,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한 주 동안 일반 만남에서 적으세요.
자, 김철수 몇 살, 나이 누구, 나와의 관계. 못해도 4-5줄에 요약된 활동의 어떤 후기들을 여기 적는 거예요. 적고 상담에 대해서 적고 이걸 하는 거야. 1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만약에 승진 씨가 관리자예요. SM이에요. A가 있고 B가 있거든요. 누구 걸 가지고 팀 교육을 하실래요? 주마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면 당연히 B겠죠. 누가 더 잘 될까요? B가 더 당연히 B겠죠. 그럼 B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마감에 대해서 저는 엄청 되게 좀 중요하고 집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출근을 했을 때 저의 주마감을 가지고 SM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저라고 이 10플랜의 원칙 다 지켰을까요? 매주마다? 그거 아니거든. 그죠? 저라고 다 100점짜리 주마감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는 거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는 거야.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설렜어요. 되게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그 출근길이 되게 설렜어요. 이게 주마감 맞다. 본인이 만약에 뭐 여기 근처에 호프집 사장이에요. 그러면은 하루에 그냥 뭐 새벽 3시 4시 되면 그냥 탔다 내리고 퇴근할까요? 마감. 아니지. 마감하겠죠. 일 마감하겠죠. 오늘 많이 팔린 안주는 무엇이고 부족한 게 무엇이었고 내일은 날씨가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평소보다는 소주를 좀 더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거 어울리는 안주를 내가 좀 더 주문을 해야 되겠다. 마감을 하잖아요. 우리 일이 그 마감의 연속인 거예요. 마감하고 내가 부족한 거 채워내고 실행해보고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됐어. 그럼 또 다른 방법 찾아서 또 한 번 실행해보는 거고 또 피드 받아보는 거고 저는 그 반복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주마감을 좀 저는 여러분들이 집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마감에 대해서요 보면 어디까지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도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주 동안에 그 저축 관련한 상담을 3개나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3개나 했어. 네. 첫 상담 제가 아까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개를 내가 했는데 다 저축 관련한 상담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계약이 안 나왔어. 상담만 듣고 그냥 끝나버렸어.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못했어. 주마감 때 그런 것도 보이는 거야. 그럼 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저축 관련한 RP를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료를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자료가 부족하구나. 아이디어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팀방을 돌이켜보니까 요즘에 승진 FC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저축 계약 되게 잘 봤네. 그럼 나 이분한테 저축 관련해서 버즈 받아봐야 되겠다. 이분은 어떤 자료를 쓰는지 받아봐야 되겠다.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승진 FC님이 저랑 안 친해요. 그러면 SM님 통해서 가는 거예요. SM님 제가 주마감할 때 이런저런 사항이 제가 좀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승진 FC님한테 요즘 저축 쪽으로 잘하시고 계셔서 그분이랑 좀 제가 버즈 자리 한번 갖고 싶은데 혹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친분이 없어서요. 그럼 SM님이 만약에 승진 FC님이랑 관계나 어떤 친분이 없더라도요 잡아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몇 팀 누군데요. 저희 팀 FC랑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SM의 역할 중에 또 하나거든. 그게 주마감 때 생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주마감을 잘 하려면 C플랜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C플랜은요 깨끗해야 될까요? 더러워야 될까요? 깔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해야 된다. 맞아요. 답은 뭐냐면 더러우면서도요 깨끗해야 돼요. 더럽다는 의미는 뭘까요? 더럽다는 의미는 뭘까? 잡다한 게 많다 이런 거. 잡다한 게 많다. 그러니까 일정이 빽빽하다는 거지. 그렇죠? 활동량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겠죠? 네. 그럼 깨끗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정리가 잘. 그렇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정리를 잘 하려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세요. 만약에 이 네모 한 칸이 내일
자, 내일이 6월 30일인가요? 네. 자, 6월 30일에 대한 하루 동안의 이 네모 칸이에요. 만약에 승진 씨가 혹시 TA 돌린다는 말 아시죠? 전화로서 전화 돌려가지고 일정 잡는 활동 TA를 돌렸는데 서울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서울의 강남에서 오후 2시에 김철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일정이 가장 먼저 잡혔어요. 내일 일정에 대해서 강남에 2시에 김철수를 만나는 일정이 가장 먼저 잡혔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적어야 될까요? 한 2시. 그렇죠. 이 즈음 적겠죠. 요 즈음에. 네.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좀 약간은 이걸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시는 분은 가장 처음에다 적는 거예요. 왜? 가장 처음 잡힌 일정이니까. 또 막 TA를 돌렸어요. 근데 이게 오후 2시 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전 10시에 저기 이태원에서 일정이 잡혔대요. 그럼 10시 거는 또 여기 밑에다가 적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9시 일정이 또 잡혔대요. 9시 건 또 여기다가 적고? 이건 뭐예요? 내가 눈이 뒤죽박죽이야. 이걸 깔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그럼 승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네모칸 안에서 하루의 시간 흐름에 맞게 지금 기존 FC님들도 보면 이렇게 점선을 아직까지도 그어서 C플랜을 적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딱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긋는 거야. 그랬을 때 오전, 그다음에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그 흐름에 맞게 적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보면 저희 C플랜을 적을 때는 꼭 사색 펜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색 펜을. 왜 색깔이 4개나 필요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그렇지. 일정 목적에 맞게 나눠서 펜 색깔을 바꿔가면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상 보면 이거는 보면 지점마다도 뭐 좀 펜이 구분 짓는 색깔이 다르고 또 팀마다도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제가 여러분들 시절에 배웠을 때 저는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은 변동 가능성이 없는 일정들을 빨간색으로 적었어요. 누구누구 결혼식, 누구누구 뭐 돌잔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변동 가능성이 없는 거. 파란색은 교육과 관련된 일정들. 내가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다 통틀어서 파란색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녹색 있죠, 녹색. 녹색은 리크루트 관련한 일정들은 녹색으로 적었어요. 그럼 검은색은요? 자, 검은색은요. 그 외 일정들은 다 검은색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사색펜이 끝이 아니라 자, 샤프, 연필로 적는 일정도 있어요. 이거는 변동 가능성이 큰 일정들, 많은 일정들.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마 이제 본인 해당 이제 SM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저희 팀은 C플랜 작성할 때 펜 색깔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거에 맞춰서 적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이니까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감은 뭐야? C플랜은 더러우면서도 깔끔해야 되는데 깔끔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이런 것들 막 일정이 빽빽하더라도 펜 색깔 구분 지어서 적어놓고 흐름에 맞춰서 적어놓고 그죠?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적어놔야 방금 이전까지 말씀드린 거 뭐라고? 적어놔야 뭐가 편해? 일요일 저녁에 주마감이 편한 거예요. 다 연결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원칙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설명드릴게요. 보면 이 연필로 적는 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전라도 광주 쪽에 이제 고향이 광주에 제가 살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러 서울에서 광주까지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만 왕복으로 8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4시간, 4시간 잡으면 만약에 그렇게 4주예요. 그럼 몇 시간? 8시간씩 4번이면 32시간이죠? 네. 그럼 하루하고 반나절을 나는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거야. 근데 이거를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른 그 운전하면서 버리는 시간을 채워내고 싶었어. 만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우리 주변 친구들 보면 그 회사원들,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많잖아요. 네. 보통 몇 시에 퇴근하죠? 그 사람들? 6시. 6시에 퇴근을 해요. 그쵸? 그럼 6시에 퇴근해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고 뭐 일반 만남도 하고 한다고 했을 때 6시에 하나 하고 한 두어 시간쯤 한 다음에 8시에 하나 하고 또 두어 시간 지나서 한 10시쯤 하나 해. 그럼 11시, 12시에 이제 활동 끝나고 하루를 마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물론 요것도 만약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나 저 FC님이나 저 FC님이나 오후 6시 이후로는요 다 이렇게 워킹을 해요. 활동을 해요. 그쵸? 근데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나는 내가 고속도로에서 소모하는 그쵸? 그 시간을 만회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TA를. 그치, TA를 더 돌려야 되겠죠. 맞죠. 난 어떻게 했을까? 그럼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네. 6시 이후로는 나, 저 FC, 저 사람 다 활동을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잘 되려면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이 퇴근해. 다음 말씀드릴게요. 6시 이전을 유용해야지. 힌트 드렸잖아요. 6시부터는 네. 다들 활동을 한다고. 나는 많이 하고 싶었어.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6시 전에 활동량을 잡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시간에 집중을 했냐면 점심시간. 보통 빠른 회사들은 11시에도 밥 먹더라고요. 요새는 식당 너무 붐비니까 보통 11시에서 한 1시 반 정도 이렇게 점심시간이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 되죠. 그러면 저는 그냥 배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거나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어떤 걸 파악하려고 했냐면 이 사람의 사무실 위치, 그죠? 그리고 점심시간 몇 시부터 몇 시인지, 그리고 점심을 따로 나와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 세 가지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좀 막 그 회사를 들어갔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따로 밥 못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가끔 보면.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사무실 위치가 어디고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고 나와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파악을 하면 점심시간에 활동을 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울 기준에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디라고 할까요? 자, 회사 근처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당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당산에 이 사람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고 나와서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 정보를 이제 파악을 내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철수라고 해볼게요. 그 지인 이름이. 철수야, 혹시 너 이번 주 언제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나 업무 볼 게 있어서 당산 옆 동네가 보면은 저희 회사 있는 쪽에 영등포라는 동네가 근접해 있거든요. 차로 뭐 5분? 10분? 되게 근접해 있거든요. 나 영등포에 업무 볼 게 있어서 이번 주에만 한두 번 정도 가야 되는데 너 시간 괜찮으면 좀 일찍 가서 너랑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나 이제 혼자 점심 좀 그만 먹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하는 거지. 뭐 나랑 점심을 먹으려고 여기 동네까지 오는 건 아니야. 요 옆 동네에 일 볼 게 있어서 어차피 와야 돼. 근데 그냥 뭐 어차피 점심시간 1시간이고 그리고 얘가 먼저 나한테 먹자고 했으니까 자기가 밥 살 거고 그럼 나쁘지 않거든. 그리고 밥 좀 혼자 그만 먹고 싶대. 아, 얘가 좀 혼자 이렇게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구나.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일정이 메이드가 되기가 될 확률이 커요. 요거 하는 거야, 요거. 이제 이거를 좀 저는 어떤 식으로도 활용을 했냐면
제가 모임 운영을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모임 운영을 했었는데 모임장이 간다 이벤트를 했어요. 모임장이 간다 이벤트. 뭐냐면 다 회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집이 근처거나 회사가 근처거나. 그래 이제 이 모임 오기가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니까 저와 같은 지방 출신들이 거의 한 70%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걷기로 주제를 잡아서 모임 운영을 했는데 혼자 운동하기는 귀찮고 사실 헬스장 가서 돈도 사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금방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입이 처음 이렇게 모임에 참석을 하면 나는 모임장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도 붙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와 우리 모임장 너무나 따뜻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저 신입이 혼자 민망하고 어색할까봐 일부러 가서 말 붙이고 하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뭐였어? 나는 상황 파악한 거예요. 관계 형성하고 상황 파악하고 이 사람 어디 살고 어떤 일을 하고 경력은 얼마나 됐고 모임은 왜 들어왔고 이런 거 파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쫙 이제 데이터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 하는 거예요. 자 월요일에 철수야 월요일 날 12시에 너 저기 당산에서 근무하지? 12시에 갈게. 화요일날 뭐 수진이 누나 화요일날에는 누나 갈게요 점심 먹어요. 수요일날에 형 뭐 민우 형 갈게요 먹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걸 했었어.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냥 걷기 모임이니까 운동복 차림에 저의 모습만 봤겠죠. 근데 일하다가 점심 같이 먹으러 간 거잖아요. 그럼 이 모습으로 가는 거야. 뭐지? 맨날 운동복만 입은 모습만 봤다가 딱 정장 깔끔하게 입고 딱 봤을 때 일단 외형적인 것부터 뭔가 새로운 걸 주는 거지. 매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뭔가 새로움을 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성향 따라서 그러니까 이따가 액션 얘기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 성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 얘기를 혹은 안 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좀 그런 흥미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좀 나아가가지고 정식 상담도 하고 계약도 받고 그리고 이제 리크루트까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점장님 TS까지 본 인원들도 저는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점심시간 활용하는 거야. 그럼 나는 나의 1W 그날의 나의 첫 W는 오후 6시가 아니라 11시 12시가 되는 거야. 점심이 되는 거야. 그죠? 점심 딱 끝났어. 한 1시 반 2시쯤 됐어. 그러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즉 이 4시간가량은 또 시간이 떠요. 그쵸? 네. 난 이것도 활동량 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 동안 뭐 할까요? 새로운 뭔가 음식 활동량을 만들잖아요. 그치, 활동량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사업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업장. 내 주변에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 밥집, 술집, 뭐 당구장, 카페, 네일아트집, 미용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자마자 내 이야기를, 내 일적인 얘기를 뭔가 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상황도 물론 있어요. 근데 몇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야. 혹은 사업장 방문 아니면 이제 돌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내가 영업 활동을 하는 거야. 어디 시장 타겟팅해서 들어가서 저 이렇게 해서 보험 어떤 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무 작성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돌방이거든요. 이거 하는 거야. 엊그저께 이제 다른 지점분 초청해가지고 지점 교육을 했는데요. 추어탕 집에 26번을 갔대요. 오후 3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리에 가서 26번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총각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 이제 드러나 봅시다. 얘기한 거야. 들어보니까 그 집 화재보험만 20만 원 내고 있었대. 5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계약자가 만들어졌고 그 사장님 통해서 몇 명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지금도 소개를 받고 있어요.
요런 활동들, 자, 요런 활동들을 언제 하는 거야? 이 오후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오후 시간에 내가 두 개 활동을 했다고 할게요. 두 개. 그럼 나는 점심시간 하나 했지, 오후에 두 개 했지. 그럼 난 3W 한 거야.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안주하면 돼, 안 돼? 만족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딱 이제 저녁이 됐네? 일정해야지. 이해돼요? 네. 요렇게 이 패턴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가장 기본이야. 점심 일정하고 오후에 사업장, 돌방 뭐 이런 것들 하고 저녁 되면은 뭐 2시간 간격으로 일정 딱딱딱 잡아가지고 그럼 하루에 나 몇 개 했어? 나 6W 한 거거든 지금. 요게 기본 딱 세팅이에요. 기본 세팅. 활동량에 있어서의 딱 세팅. 요거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야 돼.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플랜 적을 때 연필로 적는 일정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 걸쳐놓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걸쳐놓는다. 우리 친구들이랑 통화하거나 그럴 때, 야 그래 뭐 조만간 보자. 이렇게 끊잖아. 야 그래 뭐 언제 한번 보자. 이렇게 딱 끊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한 것들을 다 연필로 적어놨어요. 걸쳐놓는 거야. 내가 만약에 특히나 주말에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제가 일정을 막 이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일정 하나가 취소돼 버렸어. 이렇게 해서 이 공간 한 3시간이 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3시간 어떻게 보낼 거예요? 물론 사업장은 가도 되지. 가도 되겠지. 근데 이것보다 좀 더 확률이 높은 일정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럴 때 내가 걸쳐놨던 인원들한테 TL을 돌려서 일정을 잡아내는 거야. 그러면은 전화하는 거지. 야 철수야 우리 뭐 야 얼마 전에 통화했잖아. 야 뭐 언제 볼래? 야 뭐 토요일날 볼래? 하는 거야.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뭐 그냥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 전화하는 거지. 뭔가 이 대처가 편해져요. 즉 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면 매주 월요일이랑 목요일 이 두 이틀을 저기 이제 TA-Day라고 불러요. TA-Day 뭐냐면 월요일은 그 한 주 동안에 평일 포커싱으로 TA를 집중해서 돌리는 거. 목요일은 금토일 즉 주말에 포커싱 맞춰서 TA를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왜 만들어놨냐면요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TA예요. 매일매일 생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이. 그죠? 그리고 C플랜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여백들 있잖아요. 여백. 자, C플랜이 이렇게 있었어. 딱 펼쳤을 때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 여백들 있죠. 여백들. 여기에다가는 연필로 적는 즉 걸쳐놓는 일정들이 다 적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비상 상황 이런 변수에 대처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C플랜에 있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C플랜은 왜 적는지 그리고 역할이 뭔지 그러면서 이제 주마감 조금 힘줘서 설명을 드렸죠? 주마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적는 방법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적고 그 다음에 펜 색깔 구분지어서 적는 거 그리고 일정을 C플랜의 원칙을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활동을 많이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네. 점심 일정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필로 적는 일정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까지 얘기를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액션이야 액션. 자 액션이 뭘까요? 액션 뭘까요? 액션을 취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치, 액션을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비춰지거나 혹은 제3자의 어떤 입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지금 신입분들 기준에서는 정말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친한 친구들은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인드로 어떤 지금 공부를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거고 어떻게 내가 일을 할 거고 이런 얘기들 약간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때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왜? 너무 친하니까. 그리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거절도 그 사람들은 편해요. 야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야, 내 앞에서는 너 일 얘기하지 마. 친하니까 거절도 편하거든. 이해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RP를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거야. 그러면 듣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뭐야? 이게 액션이야. 그게 액션이야. 그게. 근데 이 액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작은 단위. 내가 일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정말 작은 단위로도 쪼개서도 이 액션이라는 거는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액션까지도 해봤냐면요. 제 밑에 팀원이 있는데요. 그 팀원의 이제 정말 친한 친구가 차를 정말 좋아해요. 차를 정말 좋아해서 차 그 썬팅하는 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차들을 볼 수 있으니까 막 튜닝카랑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차들이 보통 막 썬팅하고 랩핑하고 막 이렇게 꾸미니까 차를 그게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여튼간에 이 사람이 그 친구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상담도 해주고 싶은 거고 나아가서 우리 일도 같이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알리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제 팀원이 그 친구랑 같이 카페에 있대요. 그럼 저 잠깐 그 동네 지나면서 바로 앞에 그냥 차 주차하고요. 화장실 급한 척하면서 그 들어가서 야 누구 너 여기 있었구나. 그냥 제 차 키를 거기다 올려놓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죄송해요 제가 지나가다가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둘이 대화 중이시구나. 또 혹시 기회 되면 봐요. 그리고 다시 차 키랑 뭐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챙겨서 나왔어요. 그러면 내 키가 잠깐 한 1분 정도 비춰졌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로써 일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야 저 사람 우리랑 몇 살 차이야? 진짜? 2살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저 사람 뭐 너네 회사 뭐 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왜? 2살밖에 안 맞는데 차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벤츠 탈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일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FC는 얘기를 했겠죠. 어느 정도 구성을 미리 해놨겠지. 그래갖고 나도 열심히 해서 나도 이제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렇다. 근데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일 얘기한 적이 없구나. 너 나 뭔 일 하는 줄 알아? 나 뭔 일 하냐면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계약자로 담았지. 그 계약에 있어서의 가장 처음은 뭐라고? 그냥 내가 화장실 급한 척 들려서 그렇지 차키 넣고 화장실 갔다가 빠졌을 뿐이라니까. 이해돼요? 네. 그거야. 근데 이제 신입분들이나 혹시 좀 FC 분들이 보면 약간은 수준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잠깐의 액션을 위해서 우리 SM님이 30분 오셔야 되고 잠깐 뭐 한 5분 액션하고 또 가셔야 되고 이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거야. 그리고 액션 요청을 안 해요. 그럼 망해요. 그럼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M님이 본인의 뭐 영업 뭐 본인의 활동이나 뭐 개인 일정이나 뭐 시간을 쓸 수 있죠. 본인 시간으로. 근데 그 외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우리 팀에 같은 팀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한테 시간을 SM님 가장 많이 쏟아야 돼.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 그 생각으로 임하시면 돼요. 근데 SM이 그 싫어할까? 아니, 엄청 행복해 할걸요. 이 사람도 와가지고 막 뭐 해달래, 제대로 해달래. SM 행복해.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적어도 우리 뭐 지점에서는 그걸 막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SM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액션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돼요. 이 대상자는 몇 살이고 저랑 어떤 관계고 얼마 만에 만나는 거고 얘랑 뭐 커피자리를 하는지 술자리를 하는지 밥자리를 하는지 아니면 뭐 운동 어떤 이런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 쫙 이제 공유를 했을 때 SM이 항상 100% 정답을 내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 마음인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SM들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액션이 맞을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액션하면 안 될 것 같아. 너가 혼자 만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가끔씩은 계세요. 그래서 엄청 낯을 많이 가리거나, 둘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너가 혼자 만나야 돼가 되는 거야. 근데 완전 반대로 제3자를 미리 얘기를 하고 아예 자리를 같이 만들어도 되는 분들도 계세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되게 MBTI E의 성향인 그런 분들은 야, 나 같이 일하는 형이랑 같이 뭐 커피 한 잔 먹자. 내가 너 얘기 몇 번 했거든? 그럼 뭐 어차피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 밥 한번 먹자. 그렇게 해도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애매해.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도 될까? 미리 오픈하고 만들어도 될까? 애매한데 그럼 이제 액션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액션의 효과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3자 활용하는 거야. 제3자 활용. 이 사람의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사람과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사람과 액션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장사를 하고 있대. 이 사람이. 난 이 사람 상담해야 되거든. 상담으로 난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장사라는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요청을 해서 액션을 하면 좋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장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매출이 얼마나 했을 때 순마진이 얼마 남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사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본인 스토리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혹시 일단 보험 같은 거 잘못 나가시는 거 비용 그런 것들 먼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혹시 여기 친구한테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 안 해드렸지. 야, 상담해드려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뭔가 공감대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한테 요청해서 이제 액션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액션 한 번을 통해서 많은 수확이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얼굴 털어놓는 것만 하더라도, SNS 친구 해놓는 것만 하더라도 모르는 거거든. 이 다음에 같이 보는 일정을 이제는 편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나랑 뭐 잠깐 뭐 몇 마디 안 했지만 인스타 친구를 하고 만약에 딱 이제 끝났어. 그 액션 활동이 끝났어. 근데 SNS를 친구를 해놨으니까 이 사람께 계속 보이는 거지. 노출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상담으로 이어지거나 리크루트로 이어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에 있어서도 꼭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뭘 배울 수 있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이런 식으로 풀어가 나가는구나. 관경성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보 상황, 성향 파악을 하는구나. 이게 느껴져. 왜? 그걸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SM이거든. 그러니까 SM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치 전달을 하는구나. 이거를 여튼 최소 단위로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 보는 거지. 맨날 교육만 듣다가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목이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교육 딱 끝나고 나서 가치 전달할 때는 이 액션이라는 걸 무조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공부한 것들이.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점이 뭐였죠? 스토리텔링. 내 이야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시간에 맞게, 그 길이에 맞게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스토리텔링을 뭔가 내가 만들 때, 그러니까 구성할 때는 두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다. 처음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레버리지에 있어서 여지껏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돌이켜 보는 거, 그거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적어도 우리 지점에 SM님들이 있잖아요. 지점장님 포함해서 이분들의 스토리텔링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적어도 이분들에 있어서는. 그랬을 때 내가 가치 전달하면서 비슷한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이랬을 때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활용을 하려면.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FC님 저 교육생님 다 내가 알 수는 없거든. 기억을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관리자들은
사람들의 스토리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것도 재밌어요. 알아가는 게. 그리고 이제 C플랜에 있어서는 C플랜이 이제 일정 관리하려고 적는 건데 C플랜은 이제 더러우면서도 깨끗해야 된다. 더럽다는 거는 어떤 의미? 일정을 그만큼 많이 소화를 해야 좋다는 거. 그리고 깔끔하다는 거는 이제 펜 색깔 구분지어서 적는 거. 그 다음에 시간 흐름에 맞춰서 적는 거. 그게 필요하고 그게 잘 정리가 되었을 때 주말감까지 연계가 되는 거고 일요일날 저녁에는 중요한 일정 잡는 거 아니고서는 주말감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주말감에 있어서는 10분의 원칙 또 연결이 되죠. 일주일에 일반 만남 최소 15개, 첫 상담 3개, 클로징 2개, 모임 2개, 리크루트 만남 3명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원칙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정을 많이 잡고 싶거든. 2가지 방법. 첫 번째는 남들이 다 활동하는 저녁 시간부터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점심 시간 때부터 활동을 해라. 그 점심 시간을 활동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3가지를 내가 파악을 하려고 해라. 첫 번째 뭐예요? 사무실 위치, 점심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그리고 밖에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연필로 적는 일정들, 즉 걸쳐놓는 일정들. 가볍게 TA를 올려서 조만간 보자, 주말에는 한번 보자, 이번 달에는 한번 보자, 여름 되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걸쳐놓는 일정들이 빽빽하게 적어져 있어야 돼. 그랬을 때 내가 비는 시간에 그들 빽빽하게 연필로 적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는 따져야 되겠지. 우선순위는. 그랬을 때 1번 첫 번째부터 전화 돌려보는 거예요. 일정 잡혀지면 잡혀지는 거고, 안 잡혀졌어 그러면 2번한테 전화해서 또 대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활동량을 많이 잡아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액션은 내가 뭔가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전달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입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하는 거고, 그 액션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 뭐 이렇게 상대하는 거 처음 봤을 때 이제 관계 형성하고 뭔가 이렇게 친해지고 같이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실전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일 얘기를 길게 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잠깐 이 사람한테 뭔가 흥미를 돋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비춰졌을 때 그 단위도 우리는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액션은 내가 액션이 귀찮게 하고 미안해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액션, 나랑 같이 하는 동반 일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잘 되는 사람일 거라는 거. 그 마인드로 SM님이랑 항상 소통하면서 일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단